해본 것만 말한다. 도영 선생. 네,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눌 주제는 거절에 민감하신 분들 그거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거절, 일단 거절이 뭘까요? 네, 승낙의 반대말이겠죠. 뭔가를 청하거나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거절했다는 뜻이죠. 네, 그게 거절. 일은 사실 비즈니스는 항상 거절의 연속인 것 같아요.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막 열심히 설명을 했고 뭔가 이제 할 것 같아서 얘기를 딱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 좀 가끔 화도 나고 가끔 뭔가 이렇게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거절이라는 게 물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에 대한 거절이 거의 99%예요. 제안을 하는 사람 이외에 상대방의 상황이나 뭐 성향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뭔가 하나가 성사가 되는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내 기준으로만 상대방한테 드립다 받아버리면 상대방 기준에서 뭔가 확실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 하나만 있어도 제안이나 그 요청은 들어줄 확률보다 안 들어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뭔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해지고, 저도 거절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거절당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그래도 이제 정말 민감했던 사람 입장에서 조금 이겨낼 수 있었던 제 방법들을 조금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내가 뭔가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한 걸 거절을 했을 때는 그 요청이나 부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거절을 한 거지 나라는 사람을 싫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업으로만 따져도 생판 얼굴도 안 본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제안하면서 그거 안 들어준다고 삐지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뭔가 내가 말한 그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 중에 일부분 100개면은요 99개는 다 맞는데 아주 핵심적인 거 한 가지가 안 맞아 떨어져도, 그 한 가지만 안 맞아 떨어져도 충분히 그 상황을 오케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께서 하신 말씀이나 그 부탁의 내용이 문제인 거지 나라는 사람을 비판적으로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을 좀 놓아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라. 요게 좀 되시고 나시면요, 요 거절 있잖아요. 내가 한번 뭔가 부탁이나 청을 했는데 요게 딱 캔슬이 났어요. 거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서먹서먹해질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 관계는요 반드시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몰차게 거절하거나 상대방이 칼같이 거절하는데도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사업적으로 뭔가 제휴 제안할 일이 있어서 굉장히 친했던 대표님한테 뭘 할 테니까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너무 좀 재수없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도 될 거를 너무 칼같이 자르니까 제가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반년 정도를 안 보고 저도 이제 연락을 안 했죠. 그 사람도 연락이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소원해졌는데 우연한 계기에 어떤 모임에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술 한잔 하면서 제가 그때 서운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자기가 원래 거절을 이렇게 칼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히려 상대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좀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힌 경우가 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매몰차게 얘기를 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오히려 저를 더 배려해서 여지없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경우도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해도요, 그 소원함 있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에 약간 좀 뭔가 섭섭함 이런 것들은 조금 지나면은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세 번째로요, 거절을 통해서요 뭔가 수정 보완이 되는 거에 의미를 좀 두시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나하고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가다가 이런 접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얘기 있는 거 아시죠? 말 그대로 상대방이 알아야,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을 하는 건데, 제안이나 요청은 일종의 도전의식으로 좀 인식을 하시고요.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요 왜 거절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요. 뭐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시나요? 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면 땡큐인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할 때는 이러이런 거, 이 사람 성향이 어떻구나, 이 사람 상황이 어떻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취합을 할 때 더 훌륭한 제안사항이나 요청사항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챙기셔서 뭔가 요청을 했을 때 거절당한다고 해서 에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왜 거절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수정 보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요, 그 전에 여러분께서 제안하셨거나 요청하셨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완벽하고 풍성하게, 즉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좋은 콘텐츠가 더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요, 이 거절이라는 거를 옳고 싫고 뭐 그러고 이런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의사소통의 한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마다 감수성이 다 다르고요, 공감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말할 때마다 막 빵빵 터뜨리고 말할 때마다 막 눈물 막 주룩주룩 이렇게 흘리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실 희대의 스토리텔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절도 그냥 의사소통의 한 단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말했어, 상대방이 뭐 말을 했으니까 뭐 좋고 싫은 게 나오겠죠. 근데 좋고 싫은 것 중에 그냥 싫은 거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흘려버리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탕 하나만 먹을게요. 이 스카치 사탕입니다. 제가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거절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생겨버립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제안하거나 부탁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어디 살면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나요? 그리고 내 생각처럼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삶이나 인생은 내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오늘은 거절에 민감하신 분들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의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저도 감성 사나이기 때문에 거절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죠. 네, 이상으로 도영 선생의 방송, 세 번째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